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번에 다룰 영상은 어젠가 오늘 내가 새벽에 예고했듯이 일본 크루즈선의 비밀을 다룰 것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의 비밀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일본이 왜 저렇게 근현대사에서 강해졌을까? 왜 조선을 그렇게 침탈을 하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침략을 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두 문제를 지금 다루겠습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본의 대응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 건국일의 최고의 재앙인 문재인이란 대재앙을 만나서 우리 국민들은 픽픽 쓰러지고 있고 마스크도 못 구하고 있고 사재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은 조용하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제외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위에 올랐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7일 오후 5시 현재 35개국과 38개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분노한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3만 불이 넘어서 어느 정도 선진국에 갈 수 있다는 선진국이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문재인에 의해서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분노가 문재인을 탄핵하라는 청원이 27년 오후 현재 1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바퀴벌레 같은 문파들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보호 지지 청원에 들어가고 오만 거짓과 사기를 갖다가 그 언론을 쏟아내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사기를 상식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다가 국민한테 들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이 그 일본을 갖다가 폄훼하고 있죠. 문파 지지자들은. 초기에 어땠습니까? 일본은 크루즈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일본은 코로나가 대유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우리의 대통령 문재인은 참으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잘 막았다.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죠. 이제 각국에서 미국에서도 자기 국민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일본 국민도 거기서 내리게 해가지고 자체 격리하면서 치료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크루즈선의 비밀이 뭔가 문파들이 그렇게 폄훼하고 그러던 게 그것이 뭔가 이거를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대충은 일본의 에도 막부를 제가 좀 아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고티브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여러분도 지식인이고 저도 지식인이라고 치면은 그 지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책을 과거에 읽고 고전을 읽은 거에 대해서 자기 말로 그대로 다 소화시켜서 쉬운 말로 해야지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참칭 우파 유튜버가 그래요. 그 좌파 유튜버 애들은 그냥 막 짓거리는 거니까 대부분 뒤에다가 책을 나눠요. 책꽂이에 책을 놓고 나 이런 책을 읽었어 이런다고. 그리고 말하는 걸 보면 대단히 생경하고 조악한 말을 쏟아내죠. 그죠? 현학적이 되죠. 근데 그 현학도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고. 궤변이야, 궤변. 소화도 못 시키는 말을 막 쏟아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다 이런 걸 과시하는 애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김동길 TV 있죠. 그죠? 거기 가서 보세요. 김동길 TV 뒤에는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 사람은 10대, 20대 외웠던 시 같은 거를 낭송해요. 영시 같은 거를. 우리나라 시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도 있었죠. 말을 하는 게 너무 순진무구하고 이노센트해요. 절대 어려운 말을 안 써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명을 울려버리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에요. 이 참칭 우파 유튜브 방송들을 내가 정리한다 그러는데 언제든지 나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조져줄 수 있다 하는 게 고고TV가 벌써 몇 번을 말하죠. 뒤에다 책을 깔고 그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저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 현 시대에 어떻게 대입을 시키냔 말이죠. 그죠? 대한민국 역사가 75년뿐이 안 됐지만 우리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록한 역사가. 그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고고 TV도 그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배운 티를 내거나 내가 현학적이거나 그죠? 뭘 잘난 척하거나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뒤에 저렇게 파란 천을 놓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하는 겁니다. 책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들은 하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형준이 보십시오. 박형준이. 말하는 게 굉장히 쉽게 말해줘. 그 사람은. 다 소화시켜서. 그런데 참칭 우파여들이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재해석한다 그러는데 재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꼬리치기를 하고 있어요. 꼬리 띄어먹고 있다고 꼬리 띄어먹기. 괴변과 망언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막 수십만 명이 그거를 봐. 근데 그걸 갖다가 야, 그 사람 대단해 하고 이제 고고TV는 일반인이니까 와가지고 이게 뭐야? 고고TV 여명이란 게 이 새끼 뭐야? 막 푹푹 쥐바꾸고 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오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나한테 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내가 돈을 달라 그랬어요. 내가 광고 수익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싫더라 이거예요. 그죠?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꼭 나이 먹으신 분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지. 나이 먹는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은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게 나이 먹은 사람들 첫째 의무입니다. 밑에 사람 인정 안 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은 그럼 지 윗사람을 인정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본 크루즈선의 비밀 이걸 보면은 탁석산이가 있죠. 탁석산 요 썰전에 자주 나왔죠. 썰전에 이게 철학자를 그러는데 박사학위는 못 받고 여기저기 그걸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일본 철학을 좀 많이 연구했나 봐요. 일본사를 간혹 가다 보면은 탁탁 튀어나온 거 보면 아하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많이 그 공부한 거구나 하고 제가 느끼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기 전에도 이게 양명학이 일본을 갖다가 근대화를 이루면서 근현대화를 이루면서 이게 아마 제가 크루즈선이 저렇게 한 것은 아마 네덜란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딱 치고 나오더라고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1부는 크루즈선의 비밀이고 2부는 일본의 근대화 그 양명학입니다. 그 양명학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탁석산이가 그 말을 하기를 일본 크루즈선의 비밀은 나가사키의 대지마에 있다 이러죠. 나가사키의 대지마. 나가사키는 섬이죠. 그죠? 그래서 대지마는 1636년에 에도 시대 당시에 나가사키에 건설한 인공섬이다. 대지마라는 게 있었다. 나가사키에 인공섬이 건설됐는데 그것이 대지마였다. 이 대지마는 뭐냐? 그 당시에 1630년대, 17세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와 일본과 서양 문물이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과 달리. 그런데 그 네덜란드를 상대로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일본인들이 네덜란드인을 갖다가 일본에 들어오기엔 할 수 없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물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가사키에다가 인공섬을 건설했다. 그게 대지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나가사키에 건설한 대지마 섬은 일본 것이 아니고, 그죠? 꼭 필요한 사람만 거기에 출입을 시키고, 문제는 꼭 대지마란 섬에다가 그 서양 문물, 네덜란드 문물을 갖다 놓고, 일본은 이익을 취하고, 그죠? 이익을 취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저 인공섬은 우리 일본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네덜란드인 너희들, 대지마에 있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일본 크루즈선도 마찬가지다. 지금 일본 크루즈선이 거기에 미국인도 타고 일본인도 타고 한국인도 타고 여러 세계 나라 독일인도 타고 영국인도 탔는데 왜 그거를 막았을까?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크루즈선이 질문에 들어왔을 때 다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낸 이유가 한국인이 없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이 크루즈선이 들어온 거는 일본인도 있었다. 그리고 일본인하고 동맹인 형제와 같은 미국인도 있었다. 그죠? 그럼에도 내리지 못하겠다. 왜 내리지 못하게 했는가? 이것은 영국 배다. 영국이 국적이 영국인 배다. 그래서
과거에 에도 시대 때 대지마를 생각했다. 일본의 아베와 일본의 그 지식인들과 정권들은 그러면은 일본 본토하고 이 크루즈선을 분리시키자. 이 크루즈선은 뭐다? 에도 막부에 그죠? 17세기 에도 막부에 대지마 섬으로 만들자. 그래서 책임은 일본이 지지 말자 하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 크루즈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으로 보면은 17세기에 그죠? 네덜란드인들이 거주했던 대지마섬, 즉 이익은 취하고 거기에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는 일본의 사고 방식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애들이 코로나를 갖다가 크루즈선 따로 계산하고 그죠? 일본 본토는 따로 계산한다. 즉 대지마와 같이 일본 크루즈섬은 그죠? 일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런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의문이 풀리셨죠? 왜 일본 애들이 크루즈선을 갖다가 따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원을 따로 계산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가? 그죠? 일본에 놀러 왔어요. 크루즈선은. 그죠? 그래서 일본한테 부를 갖다 주는데 그것은 영국이 소유였고 일본이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인들이 거기 가서 관광은 했지만은 그거는 영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17세기 대지마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도쿄 올림픽을 갖다가 막으려다가 그죠? 사단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재인의 대응 방법이 일본보다 낫다 하지는 못한다 이런 것이고 한 20분 가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본 크루즈선의 비밀을 갖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 두 번째는 제가 이거 개인 방송이죠. 유튜버는 개인 크리에이티브 방송이고 제가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공적으로도 좀 나가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내 주관이 되도록이면 안 끼어들려 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왜 일본이 저렇게 강해졌는가? 왜 조선은 맨날 일본한테 침략받고 중국 대륙한테 침략을 받으면서 그랬으면서 조선은 왜 일본을 한 번도 침략하려고 들지 않았고 중국을 침략하려고 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일본은 틈만 나면은 대륙으로 간다 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 군국주의에서 조선반도를 식민지화시키고 중국을 침략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가 10대 때부터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우리나라 국사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은 백의 민족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이것뿐이 없어 자랑하는 게. 그죠? 그리고 학문을 사랑한 민족이다. 이런 것뿐이 없죠. 조선 500년을 보면 그 전에도 그랬고.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시대에 우리는 개항도 못하고 그죠? 열강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이 식민지가 됐고 이렇게 됐는가? 제가 참 싫어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조선민족은 백성은 백의 민족이다 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 말이. 사기질이 뚜렷하는 거야 뭐 다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그런데 열도하고 냉대 빼고 이 사람들아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은 그거 보세요. 백의 민족이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 모시 같은 거. 모시. 그죠? 척척 걸치고 다니는데 그게 물감이 없어서 그만큼 가난했다 하는 것이죠. 물감이어서 그만큼 가난하고 일단은 천조가리를 그냥 허연 거, 누런 거. 그죠? 모시도 염색을 해야지 허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말의 조선 백성들의 그걸 보면은 또 그죠? 구한말에 보면은 그 모시적삼이라는 게 하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누래요. 그러니까 백색 물감도 현찮았다. 거기다가 컬러풀한 열물감 있었겠는가. 거기서 제가 10대 때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왜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렇게 외세 침범을 받고 일본에 왜 이렇게 식민지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철학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철학 강의를 대학교 와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 철학 강의 들으면 중국사도 들어야 되고, 그죠? 중국 철학도 들어야 되고, 일본 철학은 거의 강의 안 해요.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 철학도 좀 들어야 되고, 한국 철학이라는 건 조선 500년 것 뿐이 없어요. 정도전부터 해가지고, 그게 조선 500년을 정도전 건건 같은 거, 구한말부터 나오는 게, 그게 주자학뿐이 없어요. 유교, 주자학뿐이 없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탁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중국 철학사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사도 물론 좀 보고, 그러다 철학과 나온 사람 아니에요. 고고티브 여명은 철학과 철학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몇 가지, 학과를 다녔어요. 제가 몇 개 학과를. 그런데, 양명학이라는 게 튀어나오더라. 양명학. 중국 철학사 알죠? 주자학에서 파생되는, 유교에서 파생되는 양명학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조선족 500년을 보면은 조선족 500년은 계속 주자학을 갖다가 파고 학문을 갖다가 연구하는 거죠. 그죠? 주자학 같은 경우는 유교를 갖다가 재해석하죠, 주자가. 근데 또 주자를 갖다가 재해석한 게 뭐냐? 조선족 500년이고 현대 나오는 한국 철학의 뿌리예요. 말씀드렸죠. 원본이 이만했어. 그럼 원본 이만한 걸 다시 해석하려면 이만큼 돼야 돼. 그러면 일반 유교에서 주자학이 나왔는데 이만큼 됐어. 주자학이 또. 주자학 공부하는데. 또 주자학이 또 그걸 또 해석하니까 이만큼 돼. 그거를 갖다가 해석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이이나 그런 사람이죠. 이이.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보고 그냥 한국에서 우리 역사책이나 윤리책을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걸 막 써놓는단 말이야. 뭐 이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그죠? 그런 걸 막 써놓죠. 그런데 양명학이란 거 주자학을 보니까 조선전은 500년 동안 주자학만 연구하다가 중국에 침략당하고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죠? 수당, 명청, 최소한 명청까지 되잖아요. 명예성리학을 가져온 게 조선이었다. 근데 청나라는 북방의 오랑캐였다. 그죠? 금나라였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금나라 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세조가 그냥 세조는 그 명이고 또 뭐가 그 무슨 그 뭐라 호란 뭐죠 그 갑자기 그렇게 가지고 도망 다니고 별지랄을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조선 500년은 계속 주자학을 연구해요. 청은 학문의 나라가 아니죠. 부국 강명의 나라죠. 청은 명은 어느 정도 학문의 나라고 문화적인 나라였지만 청은 군사력을 앞세운 부국 강명의 나라고 전 세계를 통일을 하는 전 세계를 진출하고 청이란 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대륙을 갖다가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그런 데서 조선은 계속 주자학, 명이 어쩌니, 성이 어쩌니, 이가 어쩌니, 이것만 따졌단 말이야. 그죠? 그럼 명이 이렇게, 그렇게 했을 적에, 일본은 왜 중국을 치는가? 그죠? 임진왜란 해가지고, 조선 비켜, 우리 너를 잡아먹고 중국으로 들어갈래. 그리고 명말기, 중국이 넘어가기 전에, 그죠?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국을 잡아먹고 청까지 또 올라가 버려. 청이었죠,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당시가 우리가 식민지 땅에서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주자학에 대해서 우리는 주자학을 갖다가 주자학만 받아들였고, 그죠? 일본은 주자학에서 뿌리를 내린 격가절책 양명학을 받아들였다. 양명학을 16세기 정도에 양명학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16세기 양명학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자학과 그러면은 양명학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500년 동안 주자학을 했는데 일본은 그죠? 16세기, 17세기부터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사회를 변혁을 시켰고 사회를 발전시켰다 이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 조선 500년은 산농공상이었죠. 산농공상. 선비가 먼저고 농민이 그 다음이고 공인이 나중이고 상인이 맨 마지막이었다. 근데 일본은 그게 거꾸로 갑니다. 16, 17세기부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주자 성리학은 뭐냐면은 마음속의 생각이 이론적인 관념에 마음속의 생각과 이론적인 관념을 합일시켜 가지고 마음이 곧 이념으로 돼야 된다. 이게 그 성리학이에요. 관념적인 부분만 따졌죠. 그래서 조선이 망한 이유예요, 그게. 열강에 의해서 망한 이유. 그 당시에 어떤 세계적인 나라도 조선같이 그렇게 생각이 곧 이념이다. 그런 학문을 가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번 찾아보세요. 심지어 청도 그러지 않았다고. 그 조선은 그것만 갖고 있었던 거야. 폐쇄 정책 쓰면서. 우린 선비의 나라야. 주자를 숭상하는 나라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양명학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속 행동이 어떻게 되냐. 이념이 아니라 마음속 행동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마음속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와 행을 합일하는 거다.
이게 양명학이라고요. 마음속 생각이 관념으로는 갖지 말고 관념을 연구하지 마라. 마음속 생각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양명학이에요. 그거를 16세기, 17세기부터 일본의 에도 막부가 막부에서 받아들입니다. 에도 막부에서 일본이. 거기서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완전히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죠? 그게 16세기죠. 임진왜란이 정규회란까지 해서 17세기까지 가죠. 1600년대까지. 그래서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최종의 판단 근거는 힘이다. 성이다. 성. 이 성. 근데 양명학은 최종 근거는 힘이다. 마음이다. 마음이 우리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고 조선이 받아들인 주자학은 성리학은 성이다. 성이 이념적으로만 갖고 있어야지 그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된다. 즉 산업공상 말씀드렸죠. 사만 해야지 농공상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성리학이었고 양명학은 산은 무시해라. 농공상이 중요하다 한 게 양명학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죠? 그리고 이 양명학이 왕양명이라는 명나라 때 그 친구에서 나오는데 이 친구는 무인이면서 문인이었어요. 그냥 문무를 같이 했어요. 그죠? 그럼 조선조 시대 우리가 보면은 무인은 다 싫어했어. 태종이 무인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도전이가 무인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국대전 조선 500년을 갖다가 그거를 해결해버리죠. 그걸 갖다 철학자들이 정도전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도전이 개혁가라 그런 거는. 그죠?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일본이 받아들인 양명학이고 우리는 양명학을 거부했고, 그죠? 이거는 시민평등이라는 사상이 있었고 지행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인과 수공업자, 서민층의 지지를 받았어요. 상인, 수공업자, 서민층. 이게 뭐죠? 상인과 수공업자가 서민층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 말하면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기업 상인들이죠. 이런 사람이 지지를 받은 게 양명학이고 양명학은 일본에 뿌리를 내렸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양명학이 성리학을 추구한 조선은 폐색 정책을 쓰지만 세국 정책을 써요. 마지막까지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잖아요. 그죠? 뭐 신미양요, 병인양요 와도 그냥 폭탄을 두드려 맞으면서도 죽창을 들자, 죽창을 이런 애들 아니야. 죽창으로 싸우자. 그죠? 그런 일본은 양명학을 세웠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이 일본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상인이 중요함, 무기의 중요함, 경제의 중요함을 알았다. 그래서 조선은 외국의 서구의 열강에 의해서 먹히죠. 영국과 조선, 일본이 협약을 맺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협약을 맺고 영국이 필리핀을 가지고 가고 인도를 가지고 가고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 협약을 해가지고 미국은 저 밑에를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도 성리학을 하고 있었어. 그 성리학의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까지 넘어온다니까? 공무원까지. 그러면은 일본은 양명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서구 열강을 갖다가 먹잇감을 갖다 피하고 단번에 개방을 해보죠. 개방을. 그게 왜? 상인 정신이 있었고 공인 정신이 있었다. 그게 양명학의 뿌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 주작 500년 동안 성리학 연구하고 주작 연구하다가 먹혀. 근데 그리고 중국을 어버이나라로 하죠. 그 문재인이가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개방을 해버려요. 이게 조선과 일본의 역사적으로 갈라버렸다. 일본은 1853년에 개항을 하죠. 우리는 할 수 없이 개항을 하고. 그죠? 이게 조선과 일본을 운명을 갈라놓은 게 학문 하나가 국민들이 연구하고 국민들이 접하는 이상 하나가 차이가 났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주자 성리학만 했었고 일본은 양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했었다. 그리고 실용적인 학문을 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현대 국가에서. 근데 문제가 그게 아직도 내려온다는 거야. 조선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공무원을 우대시하고 정치인을 우대시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조선의 운명을 가른 것은 양명학과 주자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힘들죠, 그죠?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이거 더 하고 싶은데 뭐 이까지만 할게요. 더 아직 원고의 3분의 2뿐이 못했는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죽창을 들어서 될 게 아니고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될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민도를 바꿔야 되고 국민들 저변에는 학문과 시류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